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책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세계 위인전 후 반기문과 같이 어린이용 책 도서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반 총장의 영어 연설문을 담은 책도 엄청 많습니다. 어느새 반 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밑줄 그으며 학습해야 할 텍스트가 된 것입니다. 간혹 성인용 책도 눈에 띕니다. 그 중 하나를 읽어보다 그만두었습니다. 중앙 언론사 기자가 쓴 책인데 독자를 마치 초등학생 취급하는 유치한 영웅담으로 일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자를 우롱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북한의 김일성 주석 전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객관성과 균형 감각을 잃은 대책 없는 용비어 첨가를 쓴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한국에서 반 총장에 관해 책을 쓰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백마탄 초인으로 그 글을 묘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 총장이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계속 남아있었을 텐데 대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반 총장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결과입니다. 사무총장 후보로 전 세계 유세 다니던 시절 반 총장이 미국 외교협회에서 참석자들과 문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포린 폴리시가 2010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단조롭고 어색한 영어 그리고 공유한 답변들은 나를 깊이 잠들게 했다. 후보 때의 낮은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임기 3분의 1을 마친 지금 반 총장은 최악이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 되고 나서 처음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에서 연설했던 때를 회상하는 기사를 2010년에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백 명이 참석했다. 즉각 따분함과 실망감이 찾아왔다. 무미건조한 연설, 진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자 청중은 휴대전화와 블랙베리를 들여다보거나 허리를 굽힌 채 졸기 시작했다. 임기 4년째가 되어도 반 총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외국 언론이 반 총장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용어를 보면 항상 같습니다. 단조로운 연설, 지독한 눌변, 우유부단, 진부함, 소심함, 깊이와 자발성이 결여.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유엔 직원이었던 스테판 슐레진저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반 총장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고를 하면 분명한 지침을 주지는 않고 그저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 총장에게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소재불명, 무기력한 관찰자.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적시 대처하지 못해서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2009년 노르웨이 유엔 부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비밀 메모에 따르면 반 총장을 줏대가 없고 수동적인 관찰자라고 비판하면서 무능하다고 지적하고 반 총장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 그리고 30년간 유엔에서 일했던 사람조차 반 총장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 총장 측은 조용한 외교를 한 것이 오해를 샀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정치 권력도 없습니다. 이런 건 모두 강대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규범과
정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적극 활용해서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국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용한 외교만 했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무총장이 가진 유일한 힘을 동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총장은 결코 조용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외국 언론은 반 총장이 잘 나서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 총장이 한때는 주 2회 내지 3회 영어 표현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자 참모가 가급적 TV에 등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젠 반 총장의 흠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총장 사실 본래 잘 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글로벌 이슈는 낱마처럼 얽혀있고 사무총장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 총장의 한계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 총장을 두고 제기해야 하는 진짜 문제는 반 총장의 평판과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반 총장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입니다. 한국인은 반 총장이 국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 총장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한국인이라는 이 단순 사실에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했고 그 만족 때문에 반 총장을 대선 주자로 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반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여줘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엔 사무총장이면 대단한 자리 아니냐 하는 이런 막연함이 반 총장의 인기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무총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사무총장은 본래 지역별로 맡게 됩니다. 반 총장이 사무총장 될 당시는 아시아가 맡을 차례였습니다. 말하자면 반 총장은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세계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무총장은 소국이거나 제3세계 국가 출신이 맡는 자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대 강대국이 차지하니까 국제사회의 약자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개인은 대단한 영광이겠지만 그걸 배출한 국가라고 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사무총장 배출한 나라들을 봅시다. 미얀마, 가나, 페루, 이집트 같은 제3세계 국가이거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소국 출신입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이 이런 제3세계 국가군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긍지를 느끼면서도 정작 사무총장이 어떤 경험이 국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과연 반 총장이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 총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반 총장의 지도력은 또 하나의 국가를 책임지기에 충분한 것인지, 이런 것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년 1월 1일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출마 여부를 결심하는 데 어떤 참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 최대 기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10년간 지내자마자 한 국가의 최고 권력 5년짜리 자리를 연이어서 차지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동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반 총장은 정말 억세게 관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간 세계 대통령 자리를 누리고 나서 바로 1년에 불과한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서 5년짜리 권력을 잡아서 자기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이 자기 욕망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면 그건 반 총장의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의 지도자가 되어보지 않은 최고 지도자를 허용할지 말지는 주권자인 우리 시민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영어 실력을 빼고는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반 총장과 국내에 알려진 반 총장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반 총장은 겸손하지만 소심하고 성실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 총장을 흔히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히 반 총장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는 말이 아니라 반 총장의 일하는 스타일을 뜻하는 겁니다. 관료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어진 목표를 정해진 절차와 잘 알려진 방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치 지도자는 자기 비전에 따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 총장은 이런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반 총장이 그걸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건 단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유엔 부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대로 반 총장에겐 비전과 리더십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은 당원, 당 지지자, 정당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동료들 간에 갈등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된 지도력, 그렇게 검증된 이념과 정책이 없이 국가를 이끌어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범위를 알 수 없는데도 반 총장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결심하면 됩니다. 정치 밖의 인기로 정당에 헌신하지 않고도 정치를 하고 정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이용해도 되는지 우리 시민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단기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선 지름길을 찾아내 정당 정치를 우회해서 권력을 잡고 그로 인해 정치적 대행이 초래할 후유증을 무시해도 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활동하지 않고도 정당을 징검다리로만 이용해서 권력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정당을 제대로 키우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려고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아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정치가 더 나빠지고 따라서 삶이 더 힘들어져도 괜찮은 건지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반기문 문제는 반기문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시민의 문제입니다. 한 공동체를 누가 대표하고 누가 이끌어 가는 게 옳은지 시민들이 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